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녹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내봤습니다. 우리 그 시원미디어의 김지배 시장님과 우리 그 션킴 네. 감독님 또 오셨는데요. 뭐 지백 시장님은 뭐 라이브에서 뭐 산전수전 다 겪으신 아주 그냥 오래 라이브 빠시고요. 우리 션킴 감독님은 뭐 작곡도 하시고 또 국악 관련된 뭐 프로젝트 많이 하셨죠? 네네.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이렇게 예전에 10년 전에 네. 공연에서 만나가지고 네. 뉴욕으로 갑자기 호련히 떠나셨다가 뉴욕에서 NIU였죠? 네, NIU. 네, 그래서 공부하시고 또 이제 할리우드에서 네. 그쪽에서 또 일을 하시고 네.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마침 또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녹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향을 하다 보면 남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녹음실뿐 아니라 라이브에서도 기록을 남기고 싶고 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투트랙 녹음도 있고 멀티트랙 녹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두 가지에 대한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투트랙만 녹음해도 와 기록되고 좋다 그랬는데 투트랙 녹음했을 때는 공연장에서 너무 좋았는데 녹음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네, 왜 그렇게 실망스럽죠, 근데? 공연에서 감동적이었는데 밸런스가 안 맞죠. 밸런스가 안 맞죠. 예. 사실 이제 큰 공연보다 작은 공연이 더 밸런스 잡기 힘든데요.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확성돼서 멀리 떨어진 스피커에서 나와서 간섭이 좀 덜한데 소공연장은 좀 그런 간섭도 좀 많이 생겨서.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소공연장에서 드럼을 친다 그러면 직접 드럼의 소리가 직접 와서 마이크를 댄 것들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맞아, 맞아. 녹음의 결과물이 드럼이 작거나 뭐 베이스가 작거나 기타가 작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공연장 안에서는 밸런스가 맞았는데 맞았다고 생각되지만 녹음된 나중에 들어보면 들어보면 안 그게 돼요. 안 맞는 예. 경우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멀티트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뭐 멀티트랙이라는 건 기록용도 있지만 또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과거에는 멀티트랙을 어떻게 많이 했죠? 과거에는 혹시 과거에는 네. 일단 녹음실에서는 녹음실에서 해야죠. 그치? 네, 녹음실에서 보통 멀티트랙을 많이 맞아, 썼었죠. 맞아. 예. 네, 야외에서는 아직 그런 기술들이 오래전에는 별로 발달했지 않아서 투트랙을 먼저 받는 아날로그 시대였는데 녹음실에서는 이제 스튜더라든지 이제 그런 멀티트랙 레코더 이렇게 쭉 릴로 되어 있는 릴로. 네, 그런 거로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었죠. 가격도 엄청 비쌌어요. 그죠? 그때 녹음 하나 하면 되게 매장 가구가 그쵸. 먼저. 네, 맞아요. 그러다가 그 무슨 브이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뭐 에이다트라는 게 생기면서 에이닷이 나와서 이제 예. 녹음실의 녹음 방식을 완전히 다 바꿔놨죠. 그렇죠. 비디오처럼 생긴. 네,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예. 약간 멀티트랙을 기록하기 맞아요. 네네. 그러다가 HD24 레코더가. 센세이션. 네네. 예, 그걸 이제 하드 방식으로 녹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네네. 이렇게 했었고, 네. 근데 그때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물론 큰 공연장에서는 한 50채널짜리 콘솔 썼는데, 네네. 그걸 녹음을 1대1로 받고 싶어가지고 1대1로 다 케이블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그 다이렉트 아웃으로 받거나 뭐 이렇게 했었죠. 네. 예, 그래서 하드를 쭉 쌓아놓고 녹음하고 그것도 편집하고 이렇게 했었죠. 또 녹음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실제 녹음실 가보면 어떻게 돼요? 예, 다 쓸 수 있나요? 실제로 다 쓸 수가 없죠. 예, 네. 왜 그렇죠? 예. 거의 못 쓴다고 보죠. 네. 사실 아마 어쿠스틱 환경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 같은 경우 울림이 벌써 리버브가 내장돼 있잖아요. 홀 안에. 맞아요. 그리고 간섭음, 직접음이 같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녹음실에서는 아무래도 전부 다 마이킹을 했던 직접음만 해야 되다 보니까 밸런스가 다르다 보니까 연주할 때는 필링이 중심이고 녹음할 때는 퀄리티가 중심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녹음실에서 들으면 조금 실망스러워서 다시 반성하고 다시 반성하고. 네. 거의 주로 쓰는 게 그 뼈대 만들 수 있는 드럼 그렇죠. 위주로 쓰고 네네. 후작업하게 되고 뭐 한 프로당 얼마씩 더 비용을 내고 네. 작업을 해서 라이브 음반입니다라고 이렇게 판매하고 그렇지 않았어?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랬던 거로 기억나요. 그래서 녹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 그다음에 후작업까지 생기는 비용까지 또 뭐 보통 도천만 원 이상 아예 각오를 하고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 뉴스예요. 불과 10년 전. 1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어느 날부턴가 이런 조그만 믹서에 그런 기능을 다 포함시켜서 내보내고 시작하면서 네.
이건 완전히 센세이션 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새벽 격세지감 느끼시는 세대가 됐는데요. X32가 나온 후부터 레코딩이 편해졌죠. 지금 X32 그 라이브라는 모델도 이제 M32 라이브라는 모델이 나와서 그 SD 카드 하나에 네, 맞아요.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가 내장돼 있고 이러니까 외장용 인터페이스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되니까 네. 많이 절약하게 됩니다. 쉽게 녹음할 수 있고 네네. 편집할 수 있고. 퀄리티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인터페이스의 트랙 분배까지 가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하죠. 일단은 비용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케이블 배송까지 안 해도 되니까 시간 절약, 네. 또 사고 전략 네. 이런 것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점이 많지 않을까. 네. 물론 요 전 세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뭐 물론 뭐 지금도 뭐 위에 디지코라든가 좀 고급 콘솔들은 또 인터페이스 따로 쓰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 보급화되는 거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녹음실이 많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X32 때문에요. 예. 녹음실은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그래요? 거예요. 이거 라이브에 특화된 모델이지 레코딩에 특화된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라이브에서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하드웨어를 지금까지 쭉 쌓아놓고 맞아. 리버브, 펌프레서 다 프리앰프 막 따로따로 막 썼던 거를 이제는 다 한 번에 그쵸. 네네 라우딩까지 전부 다 끝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예. 다시 또 그 시대가 돌아왔어요. 이제 저기 복고가 그래서 복고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서 네. 디지털 콘솔에 또 아날로그 아웃보드들 쓰는 시대가 또 왔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큰 그룹들은 그렇게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너무 또 번거롭긴 한데 네. 맞아요. 옛날 예. 아날로그 사운드가 좋았나 봐요. 그렇죠. 그 정서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 X32 같은 경우도 쓰다 보면은 물론 많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하신 거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오늘은 요 이렇게 X32를 가지고 쉽게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한번 좀 나눠보자고 오늘 모인 건데요. 노트북 자체가 이제 녹음기가 되니까 이제는 네. 노트북과 필요한 게 또 프로그램이 있겠죠. 프로그램은 어떤 걸 주로 쓰면 좋을까요? 지배시장님. 예. 지금 DAW라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들이 각 회사별로 정말 많아요. 지금들은. 그래서 지금 베링거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고 아직 안 나왔는데 무료로 아마 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뭐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트랙스 라이브, 웨이브즈사에서 나오는 플러그인들 많이 하는 출시하는 그에서 나오는 무료로 쓸 수 있는 트랙스 라이브가 있고 트랙스 라이브 장점은 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따로 잡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잡아서 설정을 해서 뭐 트랙이 생성이 된다는 거, 인아웃이 다 생성이 돼서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로직도 있고 큐베이스 있고 프로툴 있고 뭐 맞아요. 저는 예전에 진짜 오래돼서 아타리 뭐 소나 네.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 K-pop. 옛날 K-pop 하니까 요까지 하시고요. 그러니까 프로툴이나 뭐 로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얘는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멀티 트랙을 많이 하다 보면 부하가 걸려서 스탑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하니까 아예 녹음은 아예 트랙스 라이브를 좀 특화시켜서 녹음 받고 네. 플레이백 하는 것만 쓰는 게 이제 보편화된 것 같아요. 많이. 그게 하시더라고요. 저기 네. 큰 공연에서도 트랙스 라이브 갖고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뭐 아예 녹음만 전용되는 뭐 사운드 디바이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기계도 있지만 그냥 이게 트랙스 라이브가 좀 거의 다 무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이렇게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된 그 프로그램과 요거를 가지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이게 유튜브를 올리다 보니까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퀄리티는 좀 다르더라도 일단은 뭐 우리 지배시장님이 현장에서 떠온 걸 한번 가지고 한번 플레이백을 한번 해보고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요. 어떤 일이냐면 그 이 노트북에서 플레이한 것을 그 이쪽 그 X32 렉을 통해서 플레이백을 그 인터페이스로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여기에 그 UTP 케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cat5e 갖다가 저 AS50 그 단자를 통해서 요 X32로 보냈습니다. 보냈으니까 이 보낸 신호에서 다시 USB 케이블로 해가지고 이 노트북으로 받는 거를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긴 하는데 뭐 어렵긴 하지만 뭐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일단 오늘 간단하게 준비하신 곡은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 제가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공연 다니면서 아는 형님네 밴드 아는 형님. 네, 아는 형님 밴드 네,
나는 이제 정윤천 밴드라는 팀의 공연을 녹음한 걸 그냥 예. 그거를 그냥 들 텐데 음질이나 뭐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냥 녹음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노이큐, 노컴프 뭐 같은 네네네. 프로그램들이 전혀 안 걸려 있는 거니까 그냥 계속. 지금 노트북 다 화면 녹화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뒤에 화면도 있고 그래서 이 화면들을 한번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X32로 좀 들어오겠죠? 신호가? 네, 이 들어온 신호를 X32렉에 이렇게 자 여기 USB 단자에 USB 2.0으로 해서 이 신호가 어디서 받고 있냐면 우리 지백 실장님의 노트북에서 받고 있습니다. 맥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멀티트랙을 플레이해가지고 받아서 이 받은 신호를 가지고 일일이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보내고 여기에 K5E 그 우리가 흔히 쓰는 랜선을 갖다가 AS50으로 해가지고 AS50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 신호는 다시 이렇게 X32로 가서 예, 인터페이스가 장착되어 있죠. 내장. 네, AS50A에서 받았죠. 네. 받고 거기에서 있는 그 USB 케이블로 저한테 또 와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waves.com 사이트를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트랙스 라이브 프리 다운로드가 있네요. 그죠? 네. 영어로 가입하시고 버전은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 두 개 다 나와 있죠. 네. 네, 그래서 가입하시면 이제 이메일이 무지올 겁니다. 네, 가입하시면 저도 이메일 많이 옵니다.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트랙스 라이브를 열고 한번 접속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자, 해보죠. 뭐. 해주시죠. 일단은 일단은 천천히. 사이트를 들어가야 네, 돼요. 트랙스 라이브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뭐 처음으로 이제 시스템 셋업을 들어가서 시스템에서 그 인터페이스 설정을 XUSB로 설정하고요. 예. 그 다음에 샘플레이트는 486 하고 버퍼는 256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아웃으로 설정하고 그러면 총 32개의 입력과 아웃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OK 하면 이제 뉴 세션, 새로운 세션을 또 열어야 되니까 열어보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로 바탕화면에다가 T 라이브를 해서 데스크탑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션이 형성이 되겠죠? 예, 되겠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클릭해가지고 녹음할 수도 있지만 네, 원하는 내가 채널을 전체를 누르게 되면 되면 네, 전체가 녹음이 되고 뭐 반대로 준비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필요 상태가. 없는 되는 거니까 예, 스탠바이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녹음하고 싶은 채널들. 일단 전체를 걸어보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지백씨 한번 네, 주시죠. 제가 예. 그 라이브 공연한 것들 네. 들을 한번 틀어볼게요. 네, 살짝. 주세요. 네. 예. 자, 신호 들어오죠? 예. 네, 레벨이 정말 네, 그 녹음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충분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 네. 충분하게 볼륨 양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나중에 네. 편집할 때 좋다는 거. 너무 자. 작게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녹음을 이제 들어갈까요, 이제? 네. 준비되시면? 네, 처음부터, 예, 하시죠. 뭐야, 이거 테스트였어요? 네, 테스트했습니다, 이제. 지금 받고 있어요. 아, 지금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네요. 있어요. 네. 네. 아, 지금 마스터 레벨 내가 했잖아요, 지금. 아니 마스터 레벨은 상관없어요. 개별 트랙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듣지 들어와요. 않아도 여기 네. 이거는 이제 아, 프리 개념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는 네, 맞습니다. 볼륨이 올려도 이제 녹음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분위기 이상하니까 좀 이게- 깔아놓죠, 뭐. 네, 이게 지금 라이브 사운드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시면서 네. 지금 실제 공연을 해서 할 때문에 이렇게 녹음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후반 작업으로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져가셔서 집에서나 녹음실에서 작업들을 해서 더 좋은 사운드로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아무 것도 걸려있지 않은 거니까요. 네. 플러그인이니까. 그러니까 레벨도 보컬은 다 빼보셨나요? 네, 보컬은 제가 빼놨는데 올려드려볼까요? 노래를 그렇게 이 형님이 잘하시지 않으셔서 아, 듣고 싶어요.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연주만 있습니다. 노래하시는 부분들은 요거 이제 테스팅하느라고 네, 여기부터 이제 여기가 있습니까? 보컬이 나올 거예요. 지금 멈췄었는데, 네, 멈춘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멈췄는데, 네 이거를 바로 모두 이렇게 옮길 수 있죠. 그럼 요 뒤부터 한번 이제
근데 주의하실 점이 네. 그거예요. 이거 완벽하지 않다는 거. 이것도 씁니다. 그래서 예, 중요한 녹음을 하실 때는 백업용으로 하나씩 더. 하시는 게 예, 좋아요. 맞아요. 100% 완벽한 건 없어요. 컴퓨터가 설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컴퓨터 두 대로 하신다든가 USB로 따로 하시는 게 좋고. 노래 잘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되게 매력 있으신데. 이거는 컨트리 스타일. 블루스 하시는 분인데 이펙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펙트 좀 들어가고 그러면 더 제가 넣어드리면 되죠,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하시면 되고 네. 기타가 크다든가 뭐 베이스가 작다든가 이런 분들 레벨 조정을 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기 참 재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미디어를 일단 됐다고 하고요. 자, 일단 종료하고 저장하는 방법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예, 스탑을 하고 예, 이제 이걸 이제 파일을 이제 받으려면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하고 어떻게 하실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템을 만드실 건가요? 예, 스템 익스포트를 해서 네. 예, 파일을 저장하면 거기서 저장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죠. 이제 네, 믹스해서 투 트랙으로 만들 거냐, 네, 맞아요, 파일별로 맞아요. 이제 예. 할 거냐. 우리 이제 멀티를 받아가지고 편집하려고 하니까 네네. 네, 채널별로 스템 받아야 익스포트를 되겠죠. 했고 네네. 나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하면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익스포트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셋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포맷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호환이 되는 네, 네, 걸로 이제 셋업을 맞춰준 다음에 네. 이제 뎁스라든지 이제 그다음 샘플 레이트라든지 이런 거 맞춰주고 네. 근데 디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디더링? 사실 네, 맞아요. 그 디더링을 잘못 건드면 노이즈가 들어가니까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줄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디더링을 이제 똑같은 샘플 레이트로 가져갈 때는 디더를 안 하고 가져갔죠. 지도 안 하고 노 네네, 노 디더로. 근데 샘플 레이트를 바꾸거나 아니면 뎁스를 바꾸게 되면 디더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설명이 네, 일단은 저희는 그대로 24비트, 48비트로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넌으로 놓고 저는 반드시 노멀라이징을 노멀라이징. 노멀 끝나고요? 꺼야죠. 꺼야죠. 예. 네, 이게 노멀라이징을 해버리게 되면은 네. 평탄하게 되니까. 일단은 글쎄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어요. 저 처음 오늘 이게 트랙스 라이브를 보는 건데 이 파일별로 모두 다 노멀라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모든 파일을 노멀라이징을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레벨을 좀 올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모두 다 0dB에 맞춰주는 거죠. 네. 그래 버리면은 이제 앰비언스 같은 게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노멀라이징 편집한다면 같은 경우는 노멀라이징 네네. 안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기본 소스를 좀 충분히 받았을 때는 전혀 문제 없는 기능인데 네네. 너무 낮게 잡았을 때 이런 것들을 트릭으로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노멀라이징을 안 하고 네네. 좋은 소스 받는 걸 목표로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그리고 노멀라이징이 필요해도 후작업에서 그렇죠. 후작업에서 하는 게 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네네네. 예, 이렇게 해서 네. 뭐 익스포트 하시면 네, 그리고 폴더명을 정해주고요, 브라우저에서. 근데 저희는 데스크탑에 아까 정했던 거에 엑스포트 폴더로 지금 맞춰졌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네요, 보니까. 여기 라벨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앞에다가 뭔가 네. 뭘 넣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파일명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라벨해서 그래서 파일 냄새 뭐 예를 들면 뭐 시온이 지연인가 혹시? 지타요. 네. 그렇게 하면 이 앞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모든 게 앞에 모든 게 지연은 앞에 그쵸. 잡고 가는 거예요. 채널별로 그리고 이름을 정할 수 이제 라이브 하니까 이제 날짜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예, 날짜가 거기다 세션 네임까지 이런 식으로 넣어서 뭔가 오르가나이징 할 수 있는 게 있고 거기다 리비전 해서 이제 버전을 갖다가 몇 번째 버전인지 맞아요. 이런 것도 정해질 수 있고 뭐 이거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저도 좋네요 너무. 예, 예, 예. 저는 세션 네임은 일단은 끄고 그 다음에 리비전도 끄고 그냥 데이트하고 네. 이제 레벨만 해서 한번 엑스포트 하면 이 파일이 저장이 돼서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따로 이제 불러오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프로툴스가 됐던 로직 X가 됐던 네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큰 그림 다 그려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엑스포트 된 것들을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테스트로 했었죠? 네. 거기에 엑스포트 폴더였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테스트에 T라고 했죠. 네. 거기에 엑스포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채널별로 지금. 이렇게 쫙. 네, 이렇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소스씩. 예. 네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네. 콘솔에 직접 풀어서
믹싱하는 방법도 있고 DAW 상에서 또 믹싱하는 방법도 있고.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일단 요 소스보다는 연결 이쪽에 이 콘솔로 돼서 한 소스 한번 보고 한번 잠깐 볼까요? 리뷰하고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자, 이 소스에서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녹음된 소스를 한번 네. 다시 들어볼게요. 네. 하나씩만 들으면 될 거예요. 하나씩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녹음된 건데 지금 보컬은 없습니다. 보컬은 다른 거 다 없어서 뮤트하고 이제 하나씩 네.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뮤트 하나씩 쫙 하나씩 다 끄고 뭐 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다 끄고 자, 뭐만 열어놓을까요? 킥부터 할까요? 예, 예, 킥 소스를. 킥만. 예.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이 보면 뭐 네. 우리가 게이트 보통 걸잖아요. 그래서 뭐 네. 다른 소리를 좀 차단하고 그다음에 컴프 걸고 뭐 자, 그냥 이게 방법들이 우리 있는데 감독님이 저기 뭐 추천해 주시는 들으시고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뭘 만지겠다. 그냥 뭐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감독님이 레코딩 진짜 레코딩 감독님. 어떠세요? 아니요. 듣게 일단은 뭐 귀로 들어보고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간단하게 간단하게. 너무 많이 만지 마시고요. 네네. 짧게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라이브에서 레코딩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지금 사실은 이 마이크로 보컬 소리 약간 뭐 다른 악기 소리 들어오죠.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네네. 조절을 해야 되겠죠. 네네. 아니, 하세요 진짜로. 아니요. 네. 네, 저 스타일대로 예. 하시면 되죠. 킥에서 EQ도 좀 만져주고 좀 간단하게. EQ를 먼저 저는 일단 EQ를 좀 많이 먼저 만지는 네. 편인데 저는 네. 킥을 좀 마지막에 만지는 편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럼 보통 네. 사람들이 네. 킥을 그 뭐부터 드럼을 만질까요, 기준으로 해서 사실 킥을 먼저 만지게 네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지금 방법이. 근데 뭐 킥을 먼저 하면은 이제 아니 편하신 대로 먼저 하세요. 킥 말고도 네.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제가 설명드리고 감독님한테 네, 또 저는 이제 듣고. 킥이 제일 어려운 사실은 악기라서 그렇죠. 이제 후작업을 할 때 킥하고 스네어가 제일 어려워서 제일 마지막에 좀 예. 만지는 편이라서 네, 일단은 하이컷이 요거를 눌러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하이컷을 해서 네. 저는 좀 그렇죠. 저음 아끼니까. 네, 저음 아끼니까 일단은 해가지고. 근데 이제 킥이 일단은 킥에 어느 음역대가 있는지 좀 저는 찾아보는 편인데 인치수도 틀리고. 네네. 네. 같이 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RTA 보이신 요 음역대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좀 찾으시는 거죠? 이렇게 네네네. 왔다 갔다 해보면서 어느 대역인가. 네. 일단 하이컷은 그냥 살짝 주고 그다음에 저는 로우컷도 쓰고요. 끌고 네. 일단은 킥에 좀 약간 너무 저역대는 사실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저역대는 좀 베이스 기타도 있으니까. 네, 베이스 기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택감이 좀 안 없어지는 정도에서만 꺾어주는데 패턴만 잘 써도 네, 반은 성공하니까. 베이스 기타의 어택용으로 사용하시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킥을. 네. 네, 벌써 이제 100Hz 올라가니까 확 꺾으니까 저는 그냥 한 한 55Hz 정도 네. 하니까 약간 바디가 좀 느껴지고 그리고 하이컷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좀 밑에 중역대 여기 정도를 좀 깎아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쓸 필요 없는 음역대잖아요. 네, 킥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킥은 여기 로우 바디 쪽하고 하이 쪽을 좀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한 2,000 정도 어라운드에서 이제 찾아보는데 이제 약간 좀 쓸데없는 음역대를 좀 찾는 과정. 소리도 있고. 네. 지금 여기 지금 딱 베이스 완전히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좋은 드럼을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편집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드럼 사운드를 일단 녹음을 하게 되면 많이 안 만져도 되고. 네. 저는 여기 딱딱거리는 거 네. 살짝 좀 부스트 좀 시켜주고 네. 그리고 중역대 스톱 좀 약간 폭넓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니터로 이제 화면으로 들으시는 소리는 이렇게 좀 저음이 적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연장 시스템에 우퍼가 붙은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거보다는 네. 훨씬 더 크게 핸드폰으로 보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틀리다는 이해가 안 것만 될 좀 수 있을 기억해 거예요. 주세요. 네. 재생할 수 있는 대역대가 좀 틀려서. 네. 요 정도 놓고 그다음 일단은 좋아졌는데요. 스네어 스네어는 당연히 이제 미들이 이거는 요건데 스네어 가서
저는 일단 로우 컷 먼저. 로우 컷하고. 당연히 로우 컷은 제일 필수인 것 같아요. 네, 그죠? 필터는 무조건. 네. 훨씬 낫다. 어우,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네, 너무 떨어지면. 한 요 정도인데. 네. 이제 승현은 이제 후 작업에서 좀 톤을 만질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약간 음악을 이제 좀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건반두개 LR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요거를 좀 약간 좀 두텁게 할 건지 네. 이렇게 두텁게 할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얇게 할 건지 네. 요걸 좀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기에는 네. 취향이 약간 얇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살짝 네, 맞아요. 약간 펑키 느낌도 나고 블루스 느낌도 나고 그래서 살짝 얇게 하고 바디를 살짝 줄여주고 네. 약간 하이를 살짝 저는 올려주면은 뭔가 찰랑찰랑한 느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킥하고 이제 스나의 밸런스를 봐야죠. 네. 이제 보시면서.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그리고 하이, 하이도 당연히 로컷. 뭐든지 그냥 네, 5분 만에 하기 그냥. 저는 그냥 다 하고 탐도 다 로컷. 일단 로컷은 다 필수 같아요. 네. 로컷 깎고. 맞습니다. 라이브에서 또 이렇게 신속하게 요구돼요. 네, 연습 맞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막 뭐- 연주자 보고 이렇게 연주해 보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듣고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빠르게 판단하셔서 이 불필요한 짧게. EQ들 네. 커팅하고 부스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죠. 이게 엔지니어한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일단은 솔로로 해서 일단 일렉 기타. 솔로가 안 먹네. 네, 여기는 이제 네. 왔다 갔다. 음악 다시 틀어주세요. 네. 100번 재생해주세요. 네. 전 약간 좀 두껍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하고 이것도 혹시 하이 컷도 있나요? 없죠. 요거 불러 해야 되죠. 네, 잘라야 돼요. 저는 약간 더 불리지 않는 느낌 나게 하기 위해서 살짝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키 저는 잘 키나 이런 게 안 건드리는 편이니까 안 건드려도 뭐. 네. 이거 벌써 많이 깎여 있네. 키는 힘 누가 건드리지? 그러게요. 건든 거 아닌데. 건들지 않았는데 돼 있었나 봐요. 네, 일단은 하이 컷 다 깎아버리고 네 됐고 그다음 키는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어쿠스틱 기타. 이 어쿠스틱 기타인가요 혹시? 아니. 그럼 뭐예요 이거 에이지는? 저기 보컬인데 아 지금 여기 다른 그럼 보컬은 일단 뮤트 해버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럼 들어볼까요? 네. 여기 이제 러프하게 한 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베이스는 이제 베이스를 안 했군요. 네, 베이스가 베이스를- 이제 제일 저는 보자 다 다른 방식들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하이를 좀 깎아버리고 네. 지금 보니까 로우만 있어요 지금 네. 제 귀에는 네. 그러니까 그냥 깎아버리죠 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음역들 찾아야 되는데 전 여기가 약간 이제 핑거링 느낌 나니까 여기 살짝 부스트 해주고 여기 살짝 깎고 그다음에 어디있죠 로우 미드 이렇게 하고 킥이랑 좀 부딪히는 음역들 좀 깎아주고 같이 들어보고. 네, 그렇게 해서 분리되는 게 좋아요. 사실 섞여서 네. 네, 베이스랑 킥이랑 간단하게 필터 걸고 밸런스만 잘 잡으는 거예요. 뭐 컴프도 걸고 게이트도 걸리겠지만 네. 뭐 요 정도만 일단.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게 지금 저기 오버헤드죠? 네, 오버헤드 쪽에 약간 가볍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탐하고 오버헤드하고 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제일 색깔이 중요한 거. 많이 바뀌어서 드럼의 색깔이 오버헤드에 중점을 둘 거냐 탐에 중점을 둘 거냐 돼서 이거 카피해서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네. 네, 요거 채널 그 카피해서 이거를 가면 카피해서 어디 라이트로
쪽으로 네. 이렇게 카피해서 페이스트. 같은 EQ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아니 EQ만. 이렇게만? 네네. 다른 건 안 건드렸습니다. 네, 뭐 그냥 이 정도는 가볍게 그냥 좋네요. 네. 간단하게. 훨씬 더 정갈해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냥 네. 가볍게 이제 음악에 맞게. 아이고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네. 레코딩이 뭔지 또 어디까지 접근할 건지만 일단 한번 보고 일단 네. 접근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오늘 그 레코딩 뭐 투트랙 레코딩에서 멀티트랙 레코딩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뭐 네. 일한다기보다는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게 즐겁네요. 네. 재밌게. 네, 맞아요. 이게 과거에는 되게 전문가 영역이고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고등학생들도 그냥 요런 막 50만 원짜리 믹서에다가 넣고 네. 밴드에다 녹음할 수 있는 거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퀸 음반, 뭐 라이브 음반 트랙 있으면 지금 고등학생들이 만지면 또 다른 느낌의 밸런스 나올 수 있겠다. 아,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소스 좀 줘도 되나요? 그쵸. 네, 지금 네. 텔레fun킨이라는 회사에서 믹싱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멀티 트랙을 무료로 제공해요. 아 진짜? 네네. 네. 그런 여러 좋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저도 그 보니까 그 외국에도 보면 그 네. 어디더라? 거기 캠브리지 같은 경우도 여기 네네. 보면은 네. 멀티소스를 다 제공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네네. 여기서 그냥 뭐 장르별로 무료로 네. 이거는 지금 이미 저기 발표된 음반들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존에 일단 있는 알아서 음악들 보시고. 거예요. 근데 이제 네네.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무료 레코딩, 그러니까 할 수 있게 연습할 수 있게 나오지만 네. 이게 음질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 거의 믹싱을 안 해도 믹싱한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안 좋은 소스를 받아갖고 믹싱하는 재미가 있는데 네네. 이건 사실 음원이 상당히 훌륭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저도 받아서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만질 게 없이 다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거.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음악을 알고 귀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기 전에 이거부터 막 만지다 보면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좀 겉익은 좀 이렇게 겉익은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것뿐이고 네. 이런 너무나 공부하기 좋은 환경들이 이제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오늘은 뭐 네. 이런 과정까지만 한번 익히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마치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